첫 번째, promise and potentials. 한번 이 슬라이드를 보면 이게 좀 재밌는 게 한번 보세요. 이 안에 보면은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그 다음에 future가 나와 있죠. 여기서 제가 9학년, 10학년 칸은 매우 좁아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땐 9학년, 10학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11학년, 12학년인데 우리가 파란색과 빨간색 표를 한번 봅시다. 파란색과 빨간색 보는데 일단 요 끝에 future를 제외하고 우리가 본다면은 11학년, 12학년 때 보면 당연히 11학년 그 파란색 애가 많은 사람들은 더 훌륭한 아이라고 봐요. 이게 아이의 그 y-axis가 x-axis는 이제 시간이 될 테고 y-axis는 제가 봤을 땐 저거라고 봅시다. 뭐라고 해야 되죠? achievements 이렇게 할게요. achievements. 그런데 9학년 때부터 이 파란색 아이는 9학년 때부터 10학년 때부터 계속 상위만 유지했어요. 그 학교 안에서.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우 얘는 엄청나겠다 라고 하는데 한번 우리가 10학년 이유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홀리스틱 리뷰의 핵심은 미래잖아요. 미래. 지금까지 해왔던 프로젝타일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트래젝타일을 통해 가지고 이 아이가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어떠한 사람이 될까라고 했을 경우에는 파란색은 발전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빨간색은 발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이쪽에 두지 말고 퓨처를 보게 되면은 누가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아이죠? 당연히 빨간색이죠. 왜냐면은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에서 1등을 할 수는 있었지만 1등끼리 모아놨을 경우에는 미래에 아무런 발전이 없을 거예요, 얘는요. 근데 우리가 빨간색 아이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든 간에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게 활동의 공부든 본인의 인트레스트든 활동이든 뭐 시간 투자든 결과든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물론 높은 시계 아니면은 상위의 퍼포먼스라는 게 좋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What about after the application?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continuity죠. 이 화살표가 쉬진 않아요.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continuity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화살표의 결과점을 볼게요. 파란색으로 우리는 유지하려고 그래요. 근데 파란색은 항상 제자리 걸음이에요. 미래에서도 그냥 이 아이는 공부 조금 하는 아이밖에 안 돼요. 하지만 빨간색 정도의 트래젝터리를 갖고 있는 아이는 뭔가요? 점점 발전해가지고 미래에서는 우리가 기대 못하는 그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애카데믹도 지금 빨간색으로 가고 있는지 파란색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활동도 파란색으로 가고 있는지 빨간색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봉사도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 리더십도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 한번 잘 평가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9학년 때부터 막 리더십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게 왜 안 됐냐면은 걔는 거기서 머물었어요. 발전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홀리스틱 리뷰에서 제일 중요한 컨셉이 뭐냐면은 promise and potential 이 부분 committed to personal discovery and growth 이건 코넬에서 가져온 문구 그대로인데 이 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평가를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admission letter나 이러한 학교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이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이 더 중요해요. 미래. 이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젝타일, 트래젝타일 이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아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특히 11학년 때 지금 11학년인 아이들은 지금 본인이 여기 와 있잖아요. 요 부분. 한 여기 반쯤 왔네요. 지금 우리가. 반쯤 왔는데 내가 과거에 발전 없이 그냥 가는지 아니면 오히려 지금 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과거보다 훨씬 더 발전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진단을 해가지고 이 그래프를 한번 본인의 삶에 적응시켜 보세요. 나는 파란색 그래프가 되는지 빨간색 그래프가 되는지 아니면 위에 있다가 떨어진 아이인지 그래서 어떤 유의 그래프가 있든 간에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빨간색 유의 그래프를 본인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홀리스틱 리뷰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인 promise and potential을 가장 쉽게 설명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일반화 시킨 건 있지만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 디스커션은 저한테 언제든 연락을 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영역에 있든 간에 아이가 이제 11학년 때부터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적어도
모든 활동에서 모든 학업에서 이 빨간색 그림을 그리는 그리고 빨간색 그림을 연장선으로서 미래에는 이러한 우리가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이게 인스피레이션이잖아요. 와, 이 아이를 통해서는 이런 미래가 보이는구나. 빨간색은 그게 보여요. 우리가 꿈꾸게 돼요. 파란색에는 그냥 오케이, average 그냥 공부 잘하는 아이. 그게 어떻게 보면은 stereotypical Asian kid, right? 특별한 거 없지만 공부는 조금 해. 하지만 그거 외에 딴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보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한다면은 적어도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겠죠. 여러분들은 이 빨간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아이의 이력서나 아이의 에세이나 아이의 활동이나 아이의 학업 모든 게 다 이 빨간색에서 나타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홀리스틱 리뷰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포텐셜과 그 프로미스를 나타내주는 그러한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갈게요. 이제 두 번째 컨셉은 뭐냐? 오늘 5가지 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컨셉은 우리가 여기서 나왔듯이 exceptional academic accomplishment. 이거는 제가 두 파트로 나누고 있는데 파트 1, 파트 2. 그래서 많은 아이들은 파트 1은 충족을 해요. 하지만 파트 1을 충족하는 아이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파트 1만 충족한 아이들은 좀 떨어지더라고요. 좋은 결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이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academic accomplishment 하면은 뭐 A 받고 만점 받고 뭐 대회 나와서 수상하고 이거 다 좋아요. 뭐 quantitative, qualitative analysis, progression, small and big achievements 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단계 1, 단계 2로 나눴잖아요. 단계 1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냥 GPA. 많은 사람이 알죠. GPA 중요하다는 거. GPA 중요한 거 안에는 rigor도 중요하고 난이도도 중요하고 grade trajectory 해가지고 아이가 10학년보다는 11학년이 더 난이도가 있는 거고 11학년보다는 12학년이 더 난이도가 있고 10학년보다는 11학년 때도 공부를 좀 더 잘하고 11학년보다는 12학년 때보다 공부를 잘하는 이게 스텝 1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형 1의 그 phase 1의 가장 minimum requirement. 이것도 rigor나 grade trajectory도 아까 이전에 말했던 potential 상위 그래프를 보이고 있죠. 이게 충족된다면은 what is the next step? 다음은 뭐냐면은 오케이 학교 안에서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만족하냐? 아니에요. Next step is educational opportunities. 내가 학교에서 더 공부하고 싶었지만 못 배웠던 것들, 아니면 학교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것들, 아니면 그 이상의 공부를 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educational opportunities 통해서 나타나겠죠. 이거는 뭐 다양한 프로그램에 등록해도 되고, 온라인 코스에서도 되고, 컬리지 코스에서도 되고, 너무나 다양해요. 근데 rigor 학교 안에서 하는 것보다는 you're taking that additional step. 그러면 이것도 그래프로 보면은 상승 곡선이 되겠네요. 학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외쪽으로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는 commitment, 상승 곡선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academic accomplishment, competitions, recognition, etc. 그래서 이런 걸 하나의 flow로 보시면 돼요. 처음에 학교에서 난이도 있는 그리고 progression이 있는 GPA 관리를 하세요. 그 다음에는 학교 밖으로 나가세요. 학교 밖에 나가가지고 내가 관심 있는 거를 더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상승 곡선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과는 나올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exceptional accomplishment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알고 있어요. 오케이, good. 그리고 여기에 올인을 해요. 하지만 이 부분은 그 홀리스틱 리뷰의 다양한 측면의 한 부분밖에 안 되고 또한 exceptional academic accomplishment 이 내용을 나타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exceptional academic accomplishment 1 이거는 기초적인 단계고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은 accomplishment 2까지 가야 돼요. Go beyond the academics. Connect with activities. 잘 봅시다. 지금 우리가 academic 1, accomplishment 1은 학교에서의 outstanding accomplishment, 그 다음에 그 외적인 educational opportunities, 그 다음에 그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이는 거. 이 부분은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personal growth예요. 다 나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지금. 솔직히 내가 학점을 잘 받는다고 해서 주변에서 누구 도움되는 사람 있어요? 없죠. 물론 학점 잘 받으면 부모님이 좋아하겠죠. 뭐 선물이라도 주겠죠. 그래서 뭐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exceptional academic accomplishment 1에서 우리가 봤던 건 뭐냐면은 다 personal growth예요. 내가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거,
외부적으로 나가가지고 공부 기회를 이용했다는 거, 그 다음에 수상하는 거는 다 이쪽에 있잖아요. Personal growth. 그래서 아직도 요 still limited to phase 1. 그런데 우리가 봅시다. 이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홀리스틱 리뷰의 핵심은 잠재적 가치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 이 부분으로 우리가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academically 어떻게 보여요? Personal growth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죠. Sharing. Sharing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잘하고 있는 공부를 가지고 남들을 도와줘야죠. 왜 나 혼자 그거를 독식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지식을 많이 코어했다면은 왜 그걸 또 혼자 갖고 있어요? 사회에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contribution, problem solving 이런 식으로 또 엘리베이션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미래의 잠재적 가능성을 본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내가 몇 점이다, 몇 점이다, 몇 점이다, 수상에 뭘 했다 이것만 보는데 that is just step 1. 되게 elementary, rudimentary, basic, fundamental level이에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아이의 미래 방향성을 우리가 잡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academic accomplishment 1에서 이거를 성립을 하면은 now you've come to this personal growth. 오케이, personal growth 좋아요. 여기까지 왔다면 그러면 여기서 뭘 해야 될까요? 또 elevate 돼야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지금 남들과 본인의 지식을 공유하고 있나요? Are you sharing your knowledge? Are you sharing your skills? 없다면은 please do so. 왜냐면 그걸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한 how are you utilizing your knowledge?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혼자서 이제 방 앞에다가 나 올 AI 받았다고 붙여놓고 아니면은 뭐 SAT 만점 받은 거 카톡 프로필에다 올려놓고 그러면은 친구들 없어져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했던 부분을 가지고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에 그 지식을 적용시키세요. 우리가 지식을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뭐 self-satisfaction? 그러면 대학교 가지 말아요. 그런 사람들 필요 없어요, 사회에서. 그런 거만한 사람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남들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거 아닌가요? Personal growth, acquisition of knowledge. 좋아요. 남들을 돕는 거, sharing. 당연히 해야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문제 해결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exceptional academic accomplishment가 아까 많이 나왔잖아요. 많이 나왔고 하버드도 나왔고 여러 군데서 나왔던 그 표현인데 이 exceptional academic accomplishment라는 거는 단순히 수치적인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학업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러한 단계를 다 걸쳤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 they're going to look at your rigors. 그거 볼 거예요. They're going to look at your grade trajectory.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학교 외적으로 다른 기회도 누렸을까? 오케이. 그거 보겠죠. 그 다음에 보는 건 뭐냐면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수상했지? 오케이. Phase 1. Phase 1에서는 얘 이제 personal growth가 있죠. 근데 더 본질적인 거는 그리고 또 남들과 이제 구분되고 그 다음에 아이의 미래성을 잘 나타내는 건 뭐냐면은 이러한 개인적인 디벨롭먼트를 갖고 뭘 했냐는 거죠. 그래서 academically도 sharing and problem solving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갈게요. 또 우리가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commitment. 이 commitment라는 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commitment는 결국 뭘 의미하냐? 솔직히 저는 5Ds라고 했는데 commitment 자체는 일단 시간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그냥 되게 쉽게는 그냥 무작정 시간적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commitment가 발생하는 5가지의 페이즈가 있어요. 먼저 discovery. 뭐냐면은 우리가 뭐에 commit하기 위해서는 헌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걸 시도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there has to be an evidence of discovery.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건 뭐냐면은 dedication. 내가 무엇이 좋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죠. 시간 투자. 그 다음에 development. 시간을 투자하면은 당연히 발전이 있겠죠. Right? 그 다음에 decision making은 뭐냐면은 시간을 투자하고 발전하다 보면은 그 commitment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돼요.
리더십 포지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 커미트먼트나 이러한 활동의 미래의 방향성에 대해서 본인이 결정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진행을 하게 되고, 마지막은 뭐냐면 devotion. 여기에 대해서 희생을 하게 돼요. 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커미트먼트 자체는 이러한 5Ds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Discovery, Dedication, Development, Decision Making, and Devotion. 이 5가지 스테이지. 이거는 봉사든 활동이든 academically 다 적용됩니다. 봉사라고 합시다. 그러면 Discovery, 내가 누굴 도와줘야 되지? 그래서 어렸을 때 여러 가지 봉사를 하잖아요. Dedication, 나는 장애인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더 열심히 해요. Development, 장애인들을 돕다 보니까 지금 그 서비스에서 다양한 그리고 더 좋은 그 베네핏을 아이들한테 적용해요. 그런데 decision making, 처음에 그 들어갔던 생각과 달리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더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영역을 발굴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봉사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devotion, 이러한 새로운 것을 또 materialize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benefits sharing 하기 위해서 you devote yourself. 이런 식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commitment가 봉사에서 나오는 거고, commitment to academics 봅시다. discovery, 처음에 내가 다양한 걸 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걸 알잖아요. dedication, 이거를 알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development, 알다 보면은 본인도 대회도 나갈 수도 있고 어떤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고 본인의 디벨롭먼트가 있죠. decision making, 그러면 내가 이런 과정에서 어떠한 주제에 그 초점을 잡을지 you have to decide the specific areas of your academic knowledge. 그 다음에 그렇게 decide 하면은 devotion, once again you repeat the cycle. 이거에 대해서 더 헌신하는 academic development 또한 이 commitment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personal level, 나의 diversity, 나의 talent, 나의 뭐 이런 것도 나타나기 위해서도 이러한 커미트먼트가 필요하거든요. 아까 앞서 우리가 홀리스틱 리뷰를 설명함에 있어서 많은 대학교의 애드미션 레터 안에 이 커미트먼트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커미트먼트 하면은 이게 뭐지? 너무 추상적이에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나의 이런 발전 가능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미래에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포텐셜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 커미트먼트 안에는 저는 요 5가지 D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Discovery, you have to explore and find the area that you want to be committed to. commit 하고 싶은 부분을 찾아야 되고, dedication,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겠죠. development, 성장하겠죠 내가. 그 다음에 decision making,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좋게 할 수 있을까라는 decision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헌신하는 devotion, 이 과정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commitment는 단순히 그 academic한 부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the next question is where should you commit? 어디다 commit 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저는 1:1:1 ratio, 1:1:1 ratio예요. 내 개인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런 commitment가 보여야 되고, 스쿨을 위해서도 이런 commitment가 보여야 되고, 커뮤니티를 위해서도 이 commitment가 보여야 됩니다. 이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그리고 이런 commitment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본다면 지금 이게 3번 이 커미트먼트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어떤 학교 에세이를 다 푼 거죠? 스탠포드 롱 에세이 3개를 다 푼 거잖아요. 1번 intellectual vitality, 커미트먼트 필요하잖아요. 3번 what is meaningful to you, 커미트먼트잖아요. 2번 personal narrative, writing a letter to your roommate, 본인한테 커밋한 거. personal question number 2, school question number 1, community question number 3.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학교 에세이들을 그 분석할 때 그 뒤에는 이러한 합격증 레터나 학교 웹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러한 키 단어들을 통해서 애들이 그 대학교들이 그 에세이를 질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번째 엘리먼트는 commitment,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학업적인 부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 공부적인 차원, 커뮤니티적인 차원, 이 모든 영역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 5가지 스테이지, discovery, dedication, development, decision making, and devotion 자체가 이제 나와야 되는 거고, 이거는 꼭 염두에서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아이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딱 development만 조금 초점을 두는 것 같아요.
아니야, 여기도 아니, development도 아니, decision making 이것도 모르겠어요. 많은 아이들의 그 내용을 보면은 조금 이런 과정이라기보다는 딱 하나에 집착해가지고 그 결과에만 딱 목매는. 근데 지금 나온 것처럼 holistic review의 첫 번째 아이템이었던 prediction, potential도 안 보이고. 우리가 그리고 두 번째로 했었던 건 뭐였죠? 두 번째 컨셉은 했을 때 exceptional 그러한 sharing, 그 다음에 continuity도 안 보이고. 커미트먼트 자체가 매우 중요한 변수고 커미트먼트 안에는 이런 5가지 팩터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팩터들을 이런 1대1대1 레이시오로 퍼스널 스쿨 커뮤니티에 다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4번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contribu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럼 기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되거든요. contribution은 일단 중요한 건 tangible benefit이 있어야 돼요. 내가 했던 그 무언가로 인해 가지고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혜택을 누렸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contribution을 봤을 때 아이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되게 크게 잡아가지고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모르겠는 이러한 식의 뉘앙스가 좀 느껴져요. 일반적으로 이런 아이들은 뭐냐면은 좀 자기 과시를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 좀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서 많이 발견되는 건데, 일단 컨트리뷰션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이력서상 다음과 같은 근거들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그 트로젝터리를 그랬죠. 계속 위로 발전하는, 먼저 experience가 있어야 돼요. experience. 경험 없이 기획만 하는 아이는 안 됩니다. 내가 과연 이거 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게 성공할까? 과연 아이들은 좋아할까? 물론 생각하는 건 필요해요. 하지만 생각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는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So engage, experience 한 다음에 그다음에 why do you want to make these contributions? 우리가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그 집단의 문제점이나 아니면 그 집단을 개선하는 방법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이 why예요. 왜 내가 이 변화를 추구해야 될까? 왜냐면 you're committed to this. You're committed to this community.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뭔가 더 잘해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두 번 이렇게 engagement 한 다음에는 뭐가 되면 눈이 뜬다고 하죠.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안 보였던 게. 아, 이런 부분이 해소되면 좋겠구나. 아, 이런 부분이 좀 고쳤으면 좋겠구나. 이러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은 그래, 이러한 체인지를 가져왔다면은 아까 말했듯이 what is that tangible benefit? 구체적으로 어떠한 베네핏을 가져왔는지.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 admission letter들을 보면은 이 how will you contribute to our school? 이 부분은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되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과거의 경험이 필요해요. 과거에 경험했기 때문에 미래에도 똑같은 거를 실행하겠다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경험 자체가 passive experience가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던 거를 그냥 따라하고 수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active experience가 필요하거든요. 내가 클럽을 만들든 아니든 무엇이든 간에 누구와 아니면 어떤 공동체와 시간을 많이 지내다 보면은 그 안에서 처음에는 못 봤던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문제들이 보였을 때 Did you take that initiative? 그러한 한 발자국 더 나갔냐 안 나갔냐? 나간 아이들이 리더고 안 나간 아이들은 그냥 passive follower고, 그 다음에 contribution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적극적인 active 리더들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요소인 이 contribution은 experience, why the change, and actual benefit. 오케이? 그럼 이걸 어떻게 보여줄까? Small to big, make service part of your life. 그래서 컨트리뷰션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아이들도 알아야 되고 이제 부모님들도 이거 보는 부모님들도 알다시피 그 획기적인 변화는 없어요. 우리가 한 번에 일어나는 변화는 없습니다. 한 번에 일어나는 발전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도박이나 이러한 뭐 로또나 이런 거를 베팅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런 근거가 없고 그냥 운. 근데 삶은 운이 아니거든요. 컨트리뷰션은. It has to be reflected in your life. 그래서 my life라는 건 뭐냐면은 내 인생에서 아니면 내가 우리 집에서 아니면 내 친구들에게 좀 기여하는, so serving as evidence, focus on one's strength. 그래가지고 내가 잘하는 게 뭐지?
학교와 상관없이 그리고 그거를 남들과 공유하는 그러한 퍼스널 레벨에서의 컨트리뷰션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의 적극적인 변화를 도모하세요. 많은 아이들이 봉사를 했을 때 학교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외부로 나가기 시작해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small to big 했다는 거는 내가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커뮤니티는 우리 집이에요. 우리 가족. 그럼 왜 거기다가는 긍정적으로 기여 안 하세요? 그 다음에 다음 단위는 뭐냐면 우리 학교예요. 아니면 우리 학년, 아니면 우리 반. 왜 거기다 기여를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크게, 화려하게 어디 가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리고 학교 밖으로 많이 나가요. 물론 그들도 도움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 논리예요. 너가 지금 속한 커뮤니티에서도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못 주는데 너는 우리 학교 와서 뭐 할 수 있겠니? 즉 또 그 이면에는 뭐냐면 너는 이런 사소한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남들한테 과시할 수 있는 큰 것만 좋아하는 아이구나 라는 이런 이미지가 너무 크게 발전돼요. 그래서 우리가 컨트리뷰션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해요. small to big. 그래서 먼저 집에서 변화를 가져오세요. 본인의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학교에다가 변화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학교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큰 변화일 필요는 없고 작은 변화들. 이런 작은 변화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누가 뭐 COVID-19 그 백신 만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Right? 그런 사람 없어요. It's the small changes. 누구랑 그 친구랑 상담하면서 웃어주는 그리고 친구가 힘들어 우울증에 빠져 있는데 그냥 옆에서 이야기만 들어주는 그런 라이프 스토리가 인스파이어링 하지 않아요? 거기서 감동이 있고 뭐 삼성병원 가서 내가 봉사했다. 뭐가 있겠어요, 그게? 그건 감동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 있는 그 왕따 당하는 아이를 내가 보여줬다. 아니면 걔 친구가 돼줬다. 얼마나 그건 스토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리뷰션 했을 때는 항상 small to big이고 그 small to big이라는 거는 small change를 먼저 가져오세요. 그 다음에 이런 change적인 측면에서도 small이지만 단위적인 측면에서는 my life, my family, my school, my community, my country, my world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다음 내 삶에서, 그 다음에 나의 가족에서, 나의 학교에서, 나의 공동체에서, 나의 사회에서, 그 다음에 나의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그냥 과시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무슨 UN 대사처럼 뭐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Contribution은 make service part of your life 이 코트를 알고 그 다음에 이런 게 누적되면은 또한 이는 상승 곡선이 그려지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되게 추상적인 건데 inspirational, impressive 우리가 이 admission committee에서 inspire 되는 얘기는 they're inspired by your story. 당신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뭐냐면은 it starts from your background. 여러분의 background에서 시작돼요. 우리는 항상 잘못하는 게 뭐냐면은 합격한 아이들의 그 무언가를 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했던 그 한두 개를 따라하면은 우리가 합격할 수 있겠지? 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 번 말했던 그 클로닝 그 복제인간 그 설명에도 많이 있죠. 미국 대학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복제인간이라는 거. 그리고 에이션 프레주디스도 이 복제인간에서 많이 나온다고. 어떻게 복제를 할 수 있어요? 다 가족 구성이 다르고 용돈이 다르고 다니는 학교가 다르고 거주하는 환경도 다르고 살아왔던 삶이 다른데 그래서 inspirational, impressive essay라는 건 뭐냐면은 아니면 inspiration하고 impressive resume는 뭐냐면은 시작 자체가 begin from the reality that you're in. 내가 살고 있는 현실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많은 학교들을 보면은 그다음에 많은 그 레터들을 보면은 아니면 많은 학교 그 대학교들의 설명서를 보면은 we are interested in where you're from. Your background. Your background가 어딘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한다고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뭐냐면은 they want to find your story. They want to learn more about you. 내가 있던 백그라운드가 어디라는 게 나의 이야기에 my life의 오리엔테이션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해요. For example, I go to a school where there's only 2 kids. 2명밖에 없는 학교를 다녀요. 학년에. 많은 사람들은 와 좋은 학교 못 갔다는데 얼마나 좋은 백그라운드예요. Family type background. 내가 할 수 있는 creativity도 많고 Maybe you lack the resources 하지만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반면에 2,000명, 3,000명 한 학년에
너무 큰 학교 다닌다고 또 불만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큰 학교가 좋은 게 뭐죠? 진짜 다양하잖아요. Why don't you integrate with Hispanics? Why don't you integrate with African Americans? Why don't you integrate with other Asian students, Europeans? 왜 그런 큰 학교에 있으면서 맨날 한국 애들만 놀아요? 아니면 백인 애들만 놀고? 그래서 it is so maybe I live in an area where everyone goes hunting. 얼마나 좋아요. Mother Nature. 아무도 못하는 그 캠핑 가고, 그 다음에 주말마다 피싱 해가지고 그 피싱한 그 생선으로 그 밥 해 먹고, 얼마나 좋은 소재예요. 이런 식으로 홀리스틱 리뷰의 스타팅 포인트는 뭐냐면은 about you. It is always about you. 근데 about you의 또 시작점은 뭐냐면은 your background. You all have a unique background. 우리가 다 우리만의 살았던 길이 있잖아요. Begin from there.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내가 걸어나왔던 길을 보여주면은 that is what makes it impressive. 내가 무슨 수상 뭐 AMC 수상 하나 했다고 impressive한 건 없어요. 워낙 많이 하니까. But how did you make the best out of your life? 내가 있는 환경에서 어떻게 나는 최선을 다했는지. 남들과 비교해서 최선이 아니라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나는 어떻게 최선을 다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내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러한 노력을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홀리스틱 리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슬라이드는 제가 예전에 작년에 이제 레귤러 발표 이후에 했던 건데, 한번 보세요. 학교들마다 some key words. 오늘 반복된 거 있죠? Harvard, the one thing이라고 저는 했었어요. 아까 말했던 extraordinary, academic, extracurricular, and 뭐라고 나왔죠? accomplishment. 딱 하나만 하면 돼. Yale, leadership in multiple disciplines. 다방면의 leadership. Princeton, 이건 넘어갈게요. 왜냐면 올해 early 갔어요. Brown, advocacy and community contribution. 아까 보면 admission letter에서 Brown은 뭐가 핵심이었죠? Contribution, right? Contribution이 가장 중요한 단어로 Brown은 나왔잖아요. Columbia, research and problem solving. 콜롬비아 아까 뭐라고 나왔어요? Great accomplishments. 똑같네요. Stanford, passionate about life. 아까 얘기했죠? Inspired by your passion and determination. Cornell, interdisciplinary, well-rounded. 이와 같이 우리가 학교들을 보면은 그 작년에 이 슬라이드는 뭘 갖고 한 거였냐면은 그 supplemental essay 질문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학교들의 웹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를 갖고 한 거고, 오늘 제가 했던 내용들은 뭐냐면은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admission letter에서 이제 나타나는 인재상은 무엇인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근데 둘 다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오늘 갖고 가야 되는 건 뭐냐면은 홀리스틱 리뷰 좋습니다. 이런 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admission letter에서 가장 강조하는 단어들은 inspiration, promise, potential, future, 미래예요. 미래. 내가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 이 부분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얘기했던 promise and potential, 이러한 프로젝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exceptional academic accomplishment는 1단계가 아니라 2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3번 commitment는 5Ds. 이거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discovery, dedication, development, decision making and devotion이 나와야 되고, 단계별로. 그 다음에 contribution, excellent. 그 다음에 all about you, your background.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늘은 그 admission letter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학교들의 인재상을 우리가 다뤘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번 주말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계속 다루게 될 내용은 뭐냐면은 그 early 내용도 early 내용이지만 이제 레귤러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학교들마다 그 이제 11학년들이 이제 2월달, 3월달 앞으로 준비해야 되는, 그 다음에 흔히 실수하는 아이들의 특징들을 이렇게 하나 둘씩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보다 더 그 성공적으로 미국 대학교 입시를 올해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제공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항상 저희한테 관심을 보여줘서 감사하고, 오늘 저희가 나눴던 내용이나 아니면은 이와 관련된 아니면 관련 없는 그 어떤 질문이 있어도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인터프랩과 DI프랩이 이제 한 가족이 돼가지고 DI프랩에서는 컨설팅, 인터프랩에서는 이제 수업에 대해서 이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니 앞으로도 수업이나 컨설팅 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